자, 오늘은 나는 오늘도 나를 믿는다의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늘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늘 말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이 대표님께서는 메이크업을 하시니까 많은 연예인들이 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샵 내에서 말이 퍼지게 되고, 그렇게 하면 기자기에도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손님이 끊기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옮기는 것부터 먼저 조심히 해야 된다. 말 옮기기를 좋아하는 사람 치고 자기 성찰에 능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나는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말 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남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근데 나도 저건 좀 부족한 것 같아 라는 말을 거의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남 말을 별로 안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남 말을 해도 쟤는 저걸 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남 말을 말 옮기는 걸 별로 안 하는 사람은 아 그래? 그렇구나. 근데 나도 좀 저 부분은 좀 힘든 것 같아. 이 말이 나오게 돼요. 쟤도 부족하지만 나도 이 부분에 부족해. 아니면 제가 저거에 부족하대. 그래서 아 그래? 맞아. 근데 제가 저거에 부족한 건 맞아. 근데 쟤는 다른 걸 잘하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남말을 늘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남말만 할 줄 알지 자기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성찰에 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선은 남한테 가 있는 게 아니고 늘 나 자신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존중하고 나에 대한 정보를 잘 정리한 사람은 타인을 잘 공감하고 협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시 드렸듯이 그렇게 협조할 수 있다는 거고, 또한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나를 더 잘 알아야지 누가 내 욕을 했어요. 내가 성실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네? 아니잖아. 나 성실하잖아. 나 이러한 부분을 더 잘하잖아. 저 사람이 잘 몰라서 그래.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나를 존중하고 늘 말을 조심해야 되고 남말을 많이 하지 말자, 줄이자 라는 거죠. 그리고 가늘고 긴 바늘로 바위를 뚫는 생물처럼 그렇게 해라.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는 굵고 짧게 갈래. 나는 가늘고 길게 가고 싶어. 이런 말 직장에서나 아니면 인생 살면서 한 번씩은 들어보고 한 번씩은 해보는 말인데요. 이 책에서는 이제 가늘고 긴 바위로 뚫는 샘물처럼 가늘고 길게 매일매일 꾸준히 집요하게 성실하게 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보면 뭔가를 할 때 매일매일 꾸준히 그리고 집요한치만큼 성실하게 하기가 진짜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작심삼일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하기 힘들면 습관 바꾸는 방법에 대한 책도 나왔고 100시간의 법칙, 80시간의 법칙 이런 책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하는 게 그만큼 힘든 것 같은데, 인생에 여러분 한 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한 방을 하다 보면 그 한 방 한 사람은 또 쉽게 무너지지 않던가요? 로또에 당첨될 수는 있어요. 근데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분명히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다시 못 살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힘들이지 않고 쉽게 가려면 그만큼 쉽게 무너진대요.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을 가고자 하면 크고 빛나는 성취를 얻고 쉽게 얻길 거부하고 도전과 어려움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쉽게 안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가늘고 길게 집요하게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공든 탑을 쌓아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매일매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인생길에서 균형을 잡으려면 경쟁과 비교는 주변이 아닌 나 자신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타인과 비교하고 경쟁하게 되면 가늘고 길게 못 가요. 하다가 쟤는 저만큼 똑같이 시작했는데 쟤는 저만큼 했네? 똑같이 시작했는데 쟤는 나보다 더 많이 나가네? 아, 나 이걸 안 맞는가 보다.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과 비교하면 돼요. 내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가 더 많이 성장했구나. 어제는 10을 했는데 오늘은 20을 했구나. 성장했네.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과 비교하면서 꾸준히 가늘고 길게 뻗어나간다는 거죠. 절대 타인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한계는 오직 나만이 정한대. 나의 한계는 타인이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만이
나의 한계를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세밀 대표님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연락을 끊었고요. 대신 긍정적인 기운을 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을 더 가까이 끌어안았대요. 자, 이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달에 1,000,000원을 벌고 싶어. 나 한 달에 1,000,000원 벌 거야. 할 수 있어.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야, 1,000,000원? 야, 네가 무슨 1,000,000원 번다 그래. 야, 1,000,000원 벌기 그렇게 쉽니? 야, 네가 어떻게 1,000,000원 벌어? 말도 안 돼.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럼 나의 의지가 어떻게 돼요? 꺾이죠. 하기 싫죠. 못할 것 같죠. 그러니까 나의 한계가, 나는 높게 잡았는데 타인에 인해서 나의 한계가 뚝 떨어진다는 거죠. 나 그래 월 1,000,000원은 좀 아니겠지. 그냥 보통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긍정적인 사람이 많으면, 나는 한 달에 월 1,000,000원 벌 거야. 이렇게 하면, 진짜? 너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넌 잘할 것 같아. 왜냐면 너한테는 이런 장점이 있잖아. 너는 이걸 잘하잖아. 너는 성실하잖아. 이렇게 격려를 해준다는 거죠. 그럼 그 힘을 받아서, 그래, 할 수 있어. 더 열심히 해보자. 믿어주니까 더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많으면 조금 끊어내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받아들이자라는 거고. 근데 인간관계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되나요? 그리고 단숨에 너 부정적이야? 너랑 안 놀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그냥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냥 내가 잘 안 받아주면 돼요. 누가 남 욕을 하면, 그래? 그래, 걔도 그렇대. 근데 걔는 이걸 좀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다시 칭찬을 해주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 나랑 틀리다라는 생각 때문에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숨에 끊어내려고 하지 말고요. 서서히 보내주세요. 그분들을.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더욱더 같이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나고, 그리고 그 사람도 내가 너와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긍정적인 사람들을 끌어모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건 3.5%의 사소함이라고 합니다. 왜 3.5%일까요? 저도 이 책을 보고 알았는데, 바닷물의 소금 농도가 얼마인 줄 알고 계세요, 여러분? 바닷물의 소금 농도가 3.5%래요. 이 3.5%는 소금이 바다를 바다답게 만들고, 바다에는 또 수많은 생명들이 살잖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생명을 품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이처럼 자존감도 단 100% 없어도 돼요. 10% 없어도 돼요. 단 3.5%만 있어도 우리를 마음을 좋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무언가를 채울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작고 사소한 일, 그 해낸 뿌듯함, 그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한 걸음이라는 거죠. 진짜 나 자신을 칭찬할 때 큰 것만 아니라도 돼요. 큰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원래 6시에 일어나요. 근데 내가 진짜 오늘 30분만 더 일찍 일어나 보자. 이렇게 5시 반에 일어났어. 그러면 너무 잘했다. 역시 대단해. 나 스스로 칭찬하면서 자존감을 채워나가자는 거죠. 내가 만약에 책을 하나도 안 읽었어. 근데 책을 이제부터 독서를 좀 해봐야겠어. 나의 목표는 일주일에 한 권씩 무조건 읽는 거야. 이렇게 해서 목표를 세우고 읽었어요. 근데 못 읽었어. 그렇게 하면 역시 나 안 되는가 봐. 이게 아니고, 내가 어제는 책을 한 장도 안 읽었는데 오늘은 10페이지라도 읽었네. 와, 대단하다. 어제보다 내가 더 많이 발전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칭찬하고 격려해 주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3.5%만 사소하게 칭찬해 줘서 나의 자존감을 높이자는 겁니다. 그리고 웃는 표정이 최고의 베이스 메이크업이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좋은 화장품, 아무리 좋은 비싼 메이크업 받아봤자 안 웃으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최고 좋은 건 뭔다? 웃는 거. 활짝 웃는 거. 그게 최고 좋은 거고, 그리고 내가 웃다 보면 주변에 좋은 일도 많이 생기게 되고, 내가 웃다 보면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됩니다. 혹시 이 중에 사업하시는 분 계시나요? 사업하시는 분이 있다면 사업이 안 돼서 힘들 수 있어요. 근데 힘들다고 얼굴에 써놓고 다니지 마세요. 왜냐면 그러면 더 안 돼요. 주변에서 봤을 때 저 요즘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사업이 잘 안 되는가 봐.
이 말이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항상 웃고 다니면 쟤 요즘 표정이 왜 이렇게 좋아? 사업이 잘 되는가 봐. 쟤 무슨 사업해? 나도 좀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영업직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웃고 다니면 쟤 좀 잘 되는가 봐. 나 쟤한테 한번 들어보고 구매해볼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웃고 다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항상 웃고 다니면 뭐라도 하나 더 김대리 뭐 좋은 일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따로 없는데? 이렇게 하면 요즘 얼굴이 엄청 밝아 보여요. 이런 또 말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웃고 다니자. 웃는 게 최고의 베이스 메이크업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힘을 기르기입니다. 겉도 중요하고 외면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면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마음의 힘을 기르어야 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책에 나온 거는 타인의 감정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근데 내 감정은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에 영향을 받는 것도 내 선택이고 산뜻하게 튕겨내는 것도 내 선택이에요. 그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의 거고 내 감정은 내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나한테 김대리 오늘 왜 일을 이렇게 해요? 김대리 이것밖에 못해요? 이렇게 하면 거기 그 못해요? 이 말에 꽂히죠. 그래서 오늘 왜 저래? 짜증나네? 보통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김대리 이것밖에 못해요? 좀 제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나 보네요. 다시 해오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수정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고 근데 속으로는 당연히 짜증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도 속으로 오늘 뭐 가장님이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네. 내가 저기에 영향받지 말아야지. 아니면 가장님이 오늘도 나 잘 되라고 좋은 말씀 해주시네. 이렇게 해서 받아 튕겨주라는 거죠. 그 감정을 갖고 있지 말라는 거죠. 남이 그냥 쉽게 한 그 부정적인 말에 내 감정이 상해서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좋게 바꾸라는 거죠. 튕겨주라는 거죠. 어차피 그 사람 부정적인 말에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면 어차피 나 손해예요. 내가 오늘 그날 뭐 일이 안 잡히는 거고 내가 오늘 그날 기분이 다 나빠지는 거니까 내 손해니까 손해볼 일을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튕겨내자. 산뜻하게 오케이 한번 튕겨내자 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힘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고 힘들고 어렵긴 해요. 근데 가늘고 길게 차근차근 하다 보면 그리고 나의 자존감을 3.5%라도 채워가다 보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힘든 일을 겪고 나면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어. 난 너를 격려해. 난 너를 믿어. 난 나 자신을 믿어. 라고 해서 나를 다독이고 위로해 주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사람은 계속 튕겨낼 수는 없어요. 마음에 나도 모르게 품고 있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다독여주고 위로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물 대표님은 직업 특성상 사람들을 진짜 많이 만나고 그리고 항상 웃고 있어야 되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줘야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다시 채우는 과정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묵상을 하신다고 하시고 만약에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명상하면 돼요. 묵상이나 명상이나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건강한 감정인지 아니면 건강한 감정이 아닌지 이 감정이 어디에 기인하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화려한 조명 아래 선 배우들은 늘 팽팽하게 긴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라는 무대도 어둠 속에 두지 말고 늘 밝은 조명 이렇게 비추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항상 더 나아가고 처지지 않고 긴장한 상태로 이 긴장이 나쁜 긴장이 아니에요. 나쁜 긴장이 아니고 더 그냥 의지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의지, 그런 의지를 통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내 마음이 어두워지면 세상에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정적인 요소에 내가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다가 분명히 내가 인생을 걷다가 좌절되고 실패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밝고 내 마음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면 내가 지금 넘어섰어. 근데 난 이걸 이겨낼 수 있어.
나는 힘을 낼 수 있어. 왜냐면 난 나 자신을 믿으니까. 지금 내가 우울하고 안 좋은 감정이네? 왜 우울하고 안 좋은 감정이 들었지? 이 사람 때문에 안 좋은 감정이 들었구나. 근데 이 사람은 왜 이 말을 했을까?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이걸 좀 실수를 한 부분이 있었네. 그래서 이 사람도 이 말을 했고 나한테 이렇게 했네. 내가 이 사람한테 먼저 상처를 줬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네. 라면 하면 마음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 원인을 찾으니까 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나의 마음을 다시 채워주고 다시 긍정적인 걸로 채워주고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조명을 비춰주고 의지를 불태워주고 긴장하게 함으로써 다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느 순간 힘든 일 있으면 난 역시 안 되는가 봐. 난 여기까지인가 봐. 이렇게 해서 세상에 빨려 들어가서 끝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움켜진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얻으려면 낡은 것 하나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 노트랑 이어질 수밖에 있는데 내가 장점을 갖고 있고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장점은 좋은 거니까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장점 가진 손은 그대로 놔둬요. 근데 단점을 하나 버리고 다른 장점을 갖고 오고 단점을 하나 또 버리고 다른 장점을 갖고 오고 그리고 단점을 버리고 새로운 무언가를 갖고 오고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책이 나 자신을 위해서 좀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좋은 책인 것 같아요. 현재 지금 21세기는 너무 빠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너무 빠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고 너무 시각적인 거에 현혹되어 사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에서 항상 남과 비교하고 항상 남보다 못하는 것 같고 항상 모든 경제에서 내가 뒤처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이때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는 이때 나 자신은 나 자신을 위로해주고 있었는지 나 자신은 나 자신을 다독여주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관찰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책을 읽고 나에게 단 3.5%의 자존감이라도 나에게 단 한마디의 격려라도 나에게 단 한마디의 칭찬이라도 그리고 전철을 타고 가고 피곤해 라는 그 눈 감음 속에서 내 마음은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 한 번이라도 돌아볼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스크랩북을 만들어서 내가 진짜 힘들 때 이 스크랩북을 펼치고 다시 할 수 있어 라고 용기 내서 일어날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 자신을 돌아보는 법 그리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이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인생에 필요한 인생의 삼각대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내가 꼭 믿어주고 가늘고 길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한번 같이 걸어 나가 봅시다. 네,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